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장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왜 기존에 있던 우리가 거래하던 종목들은 잘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멘트, 답답해 하지 마라,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말입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치는 이유, 또 그것도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과거에 우리가 거래하던 방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존에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거래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의 정책, 신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배당주 정책이라든지 지주사 관련된 부분들, 뭐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쪽으로 대부분 자금이 쏠려나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어떻게 돼요? 종목이나 업황 이런 것들 갖다 바꿔놓으면 주가를 끌어올릴 때 다시 개인들이 매수세가 따라붙으면서 주가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개인들이 어떻게 돼요? 매수하는 곳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쪽 정책주 관련된 쪽으로 상당히 자금이 많이 쏠려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마냥 올라갈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뉴스에 팔아라 하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과거에 우리가 거래하던 종목들로 자금이 다시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 자금의 성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곳에 자금들이 많이 쏠려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또 부하내동해서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뭐 한두 종목 정도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쪽 가시고서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플레이를 하셔라. 왜 달리고 있는 종목 올라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또 힘들어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한번 다음에 조정이 오게 되면 그때는 또 한번 또 공략해 볼 수 있는, 연말을 보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방산주가 나빠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요. 원전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SS 관련된 내용도 같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쪽으로 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린 시장하고 좀 반대로 가야지 나중에 또 큰 또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기다릴 땐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진도 나가기가 좀 벅차긴 합니다. 네 번째 수익 실현 종목 JNTC, 어제 제가 장중 수익 실현 의견 드렸습니다. 조금 더 드리블을 할 수도 있는 여유가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눌러왔잖아요. 살짝 올라왔는데 이게 한 10%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수익 실현하고 다시 눌리면 다음번 또 4분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공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JNTC가 나빠서 제가 수익 실현했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스윙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또 생각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종목은 아마 JNTC 혹은 필옵틱스로 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발행가가요 3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34,000원 이하에서는 매물이 나오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쨌든 거래 내용을 보면 필옵틱스하고 또 JNTC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연말 가면서 또 한번 우리가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간단 브리핑 시간에 필옵틱스에 관련된 이야기 살짝 이야기 드렸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편입할 때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최근에 보면 그 파업 이슈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 조금 올라올 텐데 상방 이슈가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상승에도 먹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정도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으로 보면 또 근데 사실 정부 정책으로 뭐 북극 항로 개척에서 이슈가 터질 수 있는 확률은 있을 것 같아요. 세빙선 관련된 부분에서. 자, 그런데 그런 이슈를 너무 기다리고 가다 보면 다른 것들 우리가 새롭게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전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회전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나가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뭐 3에서 한 제가 볼 땐 5%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수익 부분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새롭게 또 종목을 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최근에 보면 주력 업종들, 그러니까 조방원 같은 경우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주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은 사유가 아주 간단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3존 유상증자, 바로 이 부분이 주가를 갖다 끌어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유상증자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 주식을 뭐 엄청나게 매수해서 주가를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기간 속에서, 그러니까 유상증자 발표하거나 잠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밀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에서는 이 녀석이 결과적으로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럼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업종은 같이 돌아가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로템이 뭐 폴란드 2차 수주 뭐 이런 것도 다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다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일찍 조정이 들어왔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같이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다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외국의 입장, 또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목표가가 어떻습니까? 예, 거의 100만 원에 가까워요. 일단. 그럼 이 갭만큼은 충분히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상당히 사업의 영역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보면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돼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방으로 갈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잖아요. 유럽도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비를 계속해서 어떤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8년까지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GDP의 5%,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이제 방어무기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주포가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입을 막기 위한 방어무기 같은 K2 전차 뭐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하나 여러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비즈니스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땐 제가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방산에서는 벤치마커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뭐 현대로템이나 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에어를 갖다가 우리가 거래하고 싶은데요. 주당 단가가 높아서 전 다른 것들 여러분들이 좀 더 그래도 편리하게 용이하게 거래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최근에 방산의 조정 사유는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매크로적인 변수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사유가 가장 크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바라보실 때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다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우리가 가이드라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매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3분기 때 조금 살짝 줄어들었다 다시 4분기 증가하는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그런 모습으로 좀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폴란드의 생산 거점을 앞으로 마련을 하고요. 유럽이나 그쪽 부분에서 좀 수출을 갖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볼 땐 인프라를 좀 구성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까지 좀 생각을 하면 중기적인 플랜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보면 이건 3년, 4년 이런 플랜으로 좀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 디펜스 솔루션 부분에서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레일 솔루션이나 뭐 에코플랜트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레일 솔루션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서, 그러니까 당시엔 주가가 2만 원, 2만 5천 원, 뭐 3만 원 여기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2천억, 뭐 3천억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다? 분기당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엄청나게 성장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주가가 그만큼 올라주는 게 맞아요. 실제로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10배 올라주는 게 크게 문제였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과거 대비해서 실제로다가 디펜스 분야에서 실적이 그만큼 올라온 건 분명히 맞으니까요. 자, 그럼 이거는 뭐 오버슈트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중기적 관점에서 성장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년도 가이던스는 어떠냐?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올해 같은 경우가 아마 주가의 상승폭이 가장 큰 것이 정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도 그럼 수출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잘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럼 우리 고점 찍고 눌리고 다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선반영한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가 이 부분에서 크게 무리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나와 있는 가이던스는 목표가 상향해서 24만 원까지 애널리스트들이 12개월 포워드로다 주가 목표 상향을 했다라는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19만 8천 원 정도 들고 있었던 건 이 폴란드 우리가 수출 확정되는 내용에서 좀 더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때 우리가 별로 거래를 크게 뭐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중 20% 갖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고점이긴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가이던스가 좋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눌려봤자 이격이 좀 커진, 단기적으로 이격이 커진 구간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눌러두는 건 여길 텐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 17만 5천 원, 18만 가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이쪽으로 오는 기회가 생기면 비중을 갖다가 확대해서 잡고 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앞으로 이쪽 윗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적어도 전고점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인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때가 되었다. 그러면 얘도 같이 분위기 타고 같이 올라갈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뭐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가장 좋은 데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현대로템, 이거 두 개가 거의 주도주 아니겠습니까? 방산 쪽에서는. 나머지 것들은 빈 틈새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우리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어져 있는 종목입니다. 87,300의 비중 20%죠.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현재 여기 주가 정도 수준에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으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 때 글쎄요. 여러분들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조금 당황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일단 밸류에이션이 있는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적과 테이블이 나오고 가이던스가 나오는 것들 그게 뭡니까? 실적을 동반해서 그리고 매크로를 갖다 활용하는 그런 투자 방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뭘까요? 자,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내부적인 요소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부적인 요소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폭은 지금 이미 15% 이상 충분히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는 건 한 번 더 두들겨 맞은 거죠. 그런 경우 대비해서 우리가 항상 비중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하락을 할 만한 사연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 곳에서 하방 쪽이 왔으니까 여기서 매수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해요? 매수 잡아줘야 되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런 하방은 열어둔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뭡니까? 평단 비중 확대 이렇게 생각을 준비해 놓고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가는 것들이고 그냥 뭐 여기서 또 달려주면 우리가 보유한 것들은 또 수익으로 줄여나가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대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 두 종목 모두 저는 10% 이상의 우리가 수익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은 현재까지 존재한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린 게 있잖아요. 주도주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방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성장산업은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잖아요. 성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다만 이럴 때는 뭐만 계산하면 좋겠습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오버슈트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수축과 확장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해석해 나가면서 우리가 거래해 나가면 충분히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삼성중공업을 정리한 이유는 종목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목을 교체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업사이드가 더 많은 쪽, 좀 더 우리의 투자 자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자산을 이동시켜주는 것들, 그래서 돈을 일을 시키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중공업을 정리하고 BHI로 넘어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 그다음에 화력 발전 이런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HRSG 이 부분에서 상당히 수주 정보가 많고요. 시장 점유율을 전체 60%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발전소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나온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BHI가 주가가 빠질 만한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발전 설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대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할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있는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만 해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기 수요 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그런 것들이죠. 기본적인 원자력 발전 한 30%, 40%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정책에 의해 생각을 해보면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풍력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예를 들면 긍정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기본적인 건 하겠는데 좀 더 지금 빠져있는 부분 바로 원자력 발전 특히 이제 SMR 같은 쪽에서 상당히 많은 또 빅테크들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SMR 설치해서 자기들의 데이터 센터를 부동시키는 그런 예를 들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또 메타 같은 경우가 또 상당히 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보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원전 관련된 종목 그러면 사실은 현대건설, 그죠? 두산에너지, BHI, SNT에너지. 요게 물론 저기도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있고 한국전력도 있고 그렇긴 한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정책적 이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건 좀 배제하고 본다라고 한다면 네 종목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는데 지금 SNT에너지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서 저는 BHI 정도를 같이 넣고 좀 두 개 종목 중에 이제 나중에 괜찮은 종목은 빨리 이제 수익을 또 추구하면 되고 나중에 또 뒤따라오는 것들은 적당한 수준에서 같이 정리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갖다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여러분 특징적인 거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예, 보통 보면 방산에서도 한 두 종목을 하고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한 두 종목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동차 관련된 거 할 때도 보통 두 종목씩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주 업황이 안 좋은 것도 하나 이렇게 들어가기 마련인데 왜 두 개 정도씩을 집어넣고 가냐라고 생각해보면 둘 중에 더 시장에 관심도가 많은 게 탄력을 받고 가고요. 탄력 받고 올라가면 나머지 것도 따라오게 되는데 운빨 좋으면 두 개 다 좋은 게 올라가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는 큰 수익이 나고 하나는 적당한 수익이 나서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목당 비중도 생각을 해보면 왜 20%, 30% 가는 거 두 종목을 들어가게 되면 거의 실제로는 우리가 종목당 가격 컨트롤을 하는 과정에서 한 종목 집어넣은 것보다 비중 큰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20%, 20% 들어가면 한 종목에 40% 들어간 거 하고요. 어떻습니까?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 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수학적으로 똑같은 거 맞습니까? 아니죠. 분산시키는 것이 훨씬 뭐합니까?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좋다. 하나에 묵직하게 들어가면 컨트롤이 가능합니까? 부담이 커지죠. 자, 그 점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가주시면 상당히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에 가는 과정에서 다 뭐다 기본적인 테크니컬한 부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가이던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저는 영업이익 많이 보는데 매출 줄지 않겠죠. 왜 그렇겠어요? 수주 잔고 많은데 왜 줄겠어? 다만 영업이익 나오는 패턴, 수주가 어떻게 돼요? 들어왔는데 그걸 또 어떻게 공급해서 결국은 이익으로다가 이제 실현이 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패턴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조정받는 것도 당연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항상 주가는 선방하니까 2분기, 3분기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조금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하다가 4분기 또 어떻게 돼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분기에 지금 2분기나 3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100%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QOQ 대비해서 100%더 나오는 과정을 대부분 어떻게 해요? 투자자 하는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외국인이나 기관 애들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하방 쪽에서는 매수해 주는 게 맞겠죠. 뭐만 악화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조건은 항상 매크로가 악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난해 대비해서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달라진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난해 대비해서 일단 주가가 100% 정도 업사이드로 올라온 거 크게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또 지속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가 나빠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YY 대비해서 성장률로 유지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분명히 앞으로도 선반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럼 3분기, 4분기 앞두고 3분기쯤에 움직여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할 때가 주가가 가장 낮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이 종목이 주가가 올해 100% 정도 오르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왜 그래요? 아까 가이던스 보여드렸잖아. 보통 이게 23,000원 정도에 움직였으니까 그 전고점 찍을 때 48,000원 정도 살짝 찍은 거 이거 빼고 나면 45,000원이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온 게 나빠요? 안 그렇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성장률이 거의 100%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이렇게 올라와 주는 건 그렇게 정상이다. 자, 그러면 이 레벨에서 뭐합니까? 여기서부터는 기본적인 조정, 이런 것들 좀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저희가 거래할 때가 상당히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제가 별로 거래를 안 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좋은 부분 나타나죠. 그러면 원래 목표가가 45,000원에서 48,000원, 여기 사이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연초에 했을 때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가 우리가 목표가가 어디였어요? 45,000원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35,000원, 37,000원 이 정도 오는 자리에서 우리가 겁을 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시장이 매크로 맞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ESS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진행해 볼게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ESS 관련된 내용들을 앞으로 꾸준히 투자하겠다. 연간 1조에서 한 2조 8천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 일단 1조 들어가고요. 내년부터는 한 2조 8천 정도 해서 2038년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은 이번 정부에서 앞으로 5년 동안은 뭐 하겠습니까? 이 상황이 변하겠어요? 변하지 않겠어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땐 ESS 관련된 내용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배터리 3사 전방업체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여기는 분명히 수주를 받을 겁니다. 거기에 딸려있는 회사 중에 제가 SK온과 LG에너지 솔루션에 둘 다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게 신성 ST라고 말씀드렸고요. 한중에시에서 삼성 SDI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 이제 중소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서진 시스템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다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종목은 서진 시스템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황을 봐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제외를 하든 아니면 계속해서 홀더를 하고 가든 그런 부분을 의사결정을 좀 진행하겠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가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서진 시스템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충분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건 맞아요. 최근에 어떻게 돼요? 이틀 동안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좀 밀렸는데 제가 볼 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ESS 관련된 매출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제가 볼 땐 시장 흐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많은 높이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 이상 올라가는 과정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수익 실현한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눌려 들어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신성 ST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것들도 같이 연동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한중 ACS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지금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키높이 맞추는 생각에서 접근을 해보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방도 제가 볼 때 크게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비중 20% 갖고는 드리블이 가능한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시간 여기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2부 시간에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